아니 난 솔직히 좀 그런 게 좀 기분이 나빴거든요. 브랜드를 운영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들로 한국 브랜드들이 이래서 지금 뭐 계속 할인을 하고 매력이 없는 거야. 아 그래?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? 그러고 나서 마지막 하는 말이 저는 너무 옷을 좋아하는 것 같다. 나도 브랜드를 좀 해보고 싶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한두 가지만 꼽아서 예를 들어가면서 막 비판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게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.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좀 뭐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뭐 아는 만큼만 보인다고 그러잖아. 뭔가 우리가 디자인을 하고 기획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어떤 소비자들이 좋아야 되는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또 고민이 좀 많아지거든. 그래서 오늘은 어떤 콘텐츠인가요? 고민 콘텐츠인가요? 아니 오늘 고민 컨텐츠는 아니고 오늘 이제 시즌 오프,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그 어떤 시즌이 시작되고 사실 시즌 오프까지 걸리는 기간이 최근 들어가지고는 그런 텀들이 굉장히 조금 짧아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가지고 한 11월 달이 시작되면은 시즌 오프의 개념으로 이제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거는 거의 한 2달 채 안 되는 것 같아요.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거 있잖아. 블랙 프라이데이 막 이래가지고 8,000원 팔아. 그럼 사람들이 안 사거든. 그럼 뭐 7,000원 팔아 안 산단 말이야. 근데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하고 나서 10,000원 팔던 걸 12,000원 해줬고 만약에 7,000원 이러면 사람들이 와 하면서 막 사는 뭐 그런 짤들이 있잖아요. 이런 텀들이 짧아지면서 올바르게 브랜드가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이 소비자들도 스마트하게 뭔가 소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특히나 국내 브랜드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의미 없는 정가가 뭐 100만원짜리 아이템인데 출시하자마자 할인을 해요. 9월에 출시를 해서 9월 동안 30%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11월달에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12월달에 크리스마스 행사 또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안 좋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. 무조건 제가 이거를 뭐 좋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우리 생각을 좀 얘기해봤으면 해서. 그거는 사실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. 뭐 국내에 큰 뭐 온라인 스토어만 가더라도 벌써 가격 경쟁만 막 치열하게 나열해서 그렇죠. 하다 보니까 그 경쟁력에서 밀리다 보면은 도태돼 버리거든. 이제 제품의 어떤 퀄리티적인 측면에 봤을 때 개인의 취향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상향 평준화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상향 평준화 되다 보니까 퀄리티 말고 다른 걸 원하는 거지. 그렇죠. 그러니까 어떤 브랜드의 감성이라든지 또 어떤 이 브랜드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 이제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소비하다 보니까 국내 브랜드를 바라보는 시선은 사실은 좀 따가울 수밖에 없거든. 아무래도 어떤 뭐 헤리티지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맞아요. 국내 브랜드가 전개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게는 어떤 거에 뭐 아류 같기도 하고 카피 같기도 하고 비슷하게 따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런 느낌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뭐 나름 브랜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가격적인 메리트 말고는 전달해 줄 게 잘 없는 거야. 그리고 소비자들도 바라볼 때 사실 국내 브랜드라고 하면은 뭔가 그래도 색안경을 한 번 더 끼고 바라보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물론 유튜브라는 공간이나 인스타라는 공간에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건 당연히 다 가능하죠. 근데 브랜드를 운영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들로 한국 브랜드들이 이래서 지금 뭐 계속 할인을 하고 매력이 없는 거야. 아 그래?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? 막 잘하는 브랜드들 예를 들어가면서 그냥 도메스틱 브랜드에 대해서 되게 매력 없고 못하고 있고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. 신발 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뭐냐면 이거 안 팔린다. 이런 거 왜 만드냐. 사람들이 살만한 거 똑같이 만들어서 팔면 그런 거 좋아한다.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.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. 내가 좋아서 만들어야지 뭐 남한테 내가 팔려고 무작정 만드는 건 누구나 다 만들지 않냐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거든.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솔직히 얘기하면은 타협이 되더라고. 아 나머지 요거 65 베이지 컬러 닥스킨 V5 네 V5 이거 웨빙 끈 넣어야 된다. 이거 웨빙 끈 들어가야 돼 지금. 얘기했었는데 밑에 갑자기 뭐가 들어가죠? 그건 웨빙 끈이 하나 들어가요. 아니 그걸 내가 그 수정을 카피가 없어졌더라고. 그래서 사장님이 이거 잡혀버린 거지.
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? 아니 이거 잡혔으면은 달라고 해서 해주셔야 카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거기까지 있는 아니 얘기를 해서 뭔가 내가 나는 거기 위에 밖에지. 저희가 안 가져가요 선생님. 그분들은 이제 다 그만 이제 안 하시고 브랜드. 그분들은 근데 안 해요. 음. 그래도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거다 보니까 꾸준하게 그래도 한다. 잘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잘 만드는 거 가지고는 답이 없거든. 그건 당연한 거야. 그만큼 소비자들도 되게 똑똑해졌고 많은 정보를 접하니까. 명품 브랜드 같은 경우도 예전과 같이 진짜 우리가 맹목적으로 야 역시 장인이 만들어서 좋다라고 할 만큼의 퀄리티냐라고 하면은 나는 그러진 못하다고 생각하거든. 요즘 막 명품 브랜드들이 예전하고 다르게 굉장히 어떤 캐주얼한 어떤 아이템들이 많이 만들어내잖아요. 뭐 심지어 막 중국에서도 만들고 하잖아. 그런 것들이 진짜 그 정도의 가격만큼의 퀄리티를 보장해 주냐라고 하면은 사실 그러지는 못하다고 생각이 들거든. 이 소비자들은 어떤 뭐 브랜드의 네임도 있을 거고 어떤 감성도 있고 하니까 그걸 구매를 하잖아요. 국내 도메스틱 브랜드는 뭐 그 경지까지 올라가야 된다라고는 아니지만 계속 어느 정도까지 했다가 또 트렌드가 바뀌면 없어지고 또 새로 생겼다가 또 트렌드가 바뀌면 없어지고 계속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악순환인 것 같아. 또 잘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. 계속 브랜드를 바꾸시는 분도 있더라. 이름을. 그 트렌드에 맞게끔. 대단하세요. 어떻게 조조 같은 분이시네.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해. 쉽지 않을 텐데.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외국에 생겼던 브랜드들은 지금 현재 역사와 전통이 있는 브랜드들은 고도의 산업화를 겪으면서 사실 리바이스 같은 경우도 그 인부들이 필요한 옷들을 생산해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엄청 돈을 많이 모으고 크게 된 거잖아요.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옷들을 후발주자들이 따라서 만들고 있다 보니까 그 정도의 네임밸류나 이런 역사를 가지기가 힘들지 않을까. 아 브랜드들이? 네, 브랜드들이. 그러니까 지금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제품만 잘 만들어서가 아니라 어떤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사실상 그게 뭐 어떤 감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마케팅적인 AS 서비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만족도를 줘야 되거든. 뭐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던 마케팅을 과하게 하던 감성적으로만 느껴지던 그게 잘못됐다고 난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. 왜냐면 소비자가 만족을 하는데 뭐. 브랜드를 하는 사람들이 물론 뭐 당연히 대기업 자본을 들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되게 소수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옷이 좋아서 작게 시작하다 보니까 금액으로 뭔가 할인을 해서 경쟁하지 않으면 내가 막말로 다음 시즌에 또 할 수가 없거든요. 현실적이게 이제 맞닥뜨리게 되면은 뭔가 타협하는 어떤 그 타협점이 생기거든.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선택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내가 이 일을 계속 하고 싶다고 하면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어떻게 보면 생길 수밖에 없다 보니까 특히나 남성 패션의 시장의 구조가 워낙에 어떤 소비층도 두텁지 않고 그리고 뭔가 이 소비하는 사람들도 다양성이 솔직히 떨어지긴 떨어지거든. 그러니까 너무 어떤 트렌드라고 하면 한 곳에 너무 몰두해다 보니까 뭔가 조금 독특하고 새로운 거를 하려고 시도하려고 하시다 보면은 결국은 그쪽으로 또 가야 처음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브랜드도 어느 순간 보면은 이 브랜드가 이런 브랜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다가 한순간 또 사라져. 그런 브랜드 굉장히 많죠. 진짜 많아요. 한때는 사람들이 오프라인 매장을 안 열었거든. 그냥 온라인으로만 장사할 때가 있었잖아요. 그죠. 사람들도 그게 편하다고 느꼈는데 이제는 또 달라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 가면은 매장인가 싶을 정도로 막 꾸며놓은 데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 와서 편하게 놀고 가라는 식으로 막 판매를 하고 뭔가 구입하기엔 되게 불편한데 공간적으로 되게 뭔가 예쁜 것들이 많거든. 놀이 공간을 제공하고 또 구입은 온라인으로 하든지 또 소비자들 편하게 할 수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. 그래서 요즘은 빨리 우리도 오프라인을 다시 오픈해야 된다 이 생각이 제일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. 저도. 그러니까 만약에 오프라인을 하게 되면 일단 보여지는 거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카페를 같이 운영을 해도 되고 그리고 신발 말고 굿즈 같은 것도 생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. 맞아. 폴로 같은 경우도 일본만 가더라도 지금 카페를 오픈했다더라고. 폴로 카페요? 라이프렌 카페. 그 카페에서 내가 차를 마시면서 또 그 브랜드에 있어가지고 이해하고 느끼는 게 또 다를 거란 말이야. 뭐 명품 매장도 마찬가지고 뭐 디올도 그렇고 카페들 오픈 많이 하잖아. 그러니까 또 다른 소비자들한테 또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
브랜드로서 뭔가 보여주는 방식이 다양해지니까 오프라인은 분명한 건 필요한 것 같아.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이 시급하다. 대표님 보고 계실까?